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꺼내든 실용 외교 전략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재명 측은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라고 말하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은 말 그대로 실용일까요? 아니면 과거 친중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외교 전략 핵심 라인, 미국과의 외교 채널 재정비 시도, 그리고 과거 발언과의 충돌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가 외교 전략의 캐치프레이즈로 실용을 내세웠습니다. 정권을 잡게 되면 6월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기존에 이재명이 지녔던 친중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혀집니다. 캠프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이란 정치적 브랜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가 바로 실용이라며 외교도 이념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의 실용 외교 전략은 어떤 인물들에 의해 설계되고 있을까요? 현재 캠프의 외교 안보 라인은 정통 외교 관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인물이지요. 한반도 비핵화 및 대북 협상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략통으로 평가가 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로 인해 북측에 끌려다녔다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략적 인내 프레임에 갇혀 실질적인 진전 없이 협상만 반복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은 다자외교 전문가로 유엔 주재 대사직을 수행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의 실무를 이끌었습니다.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외교 스타일이 지나치게 국제 다자주의에만 치우쳐 대미 양자 관계나 안보 현실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나 안보 위협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점은 현실 외교보다는 이상론에 가까운 접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이끈 주역으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엔 대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역임했죠. 통상 외교에 강점이 있는 인물로 미국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외교 채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전 본부장이 FTA 협상 당시 보여준 투사형 협상가 이미지가 국내 정치와 외교 안보 영역에선 갈등적 리더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 시절 대북 정책과 대미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독자주의 색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모두 과거 우파 좌파 정권을 넘나들며 실무 경험을 축적해온 외교 전문가들이며 이재명 캠프의 실용 외교 전략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또 주도하는 핵심 참모진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 가운데 김현종 전 본부장은 최근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트럼프 관세를 설계한 라이트 하이저를 직접 만났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재명 캠프가 외교에서 미국과의 접점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재명 측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꺼려왔던 미국 중심의 안보 프레임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참석했던 미국 주도의 다자 안보 협력체이지요. 이재명 캠프의 이런 입장은 캠프 내부적으로도 기존 민주당의 친중적 이미지로 인해 중도층 유권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이 과거 내놨던 외교 발언들과 현재의 실용 외교 노선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냐라는 점이겠죠.
지난해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러면 되지라는 발언으로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외교 감각 부족이 아니라 민주당의 뿌리 깊은 친중 정서와 결합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지요. 해당 발언은 한국의 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파 진영뿐 아니라 중도층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재명의 외교 노선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와 별도로 남북 경협을 주장하거나 대북전단 살포는 도발이라는 식의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외교 노선 전환이 단순한 어떤 캠프 차원의 메시지 정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 정보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황도 이재명의 외교적 신뢰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민간 기업의 불법 거래 의혹을 넘어 대북 제재 위반 여부 및 정치권 개입 가능성까지 의심받는 사안으로 향후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왜 하는지 선거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전통적인 친중, 친북 일색의 외교 노선 그리고 이재명의 과거 행적들과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실용 외교의 핵심은 결국 국익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발언은 그 국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미 외교는 실용이지만 대중 외교는 유화적 접근, 대북 정책은 독자 노선이라는 모순된 구도는 결국 실용이라는 단어를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외교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 외교가 실제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전략인지 아니면 기존 이미지 세탁을 위한 정치적 포장인지에 대한 검증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이 보는 어떤 시선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캠프 측은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을 철저히 고수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본인의 과거 언행과 정당의 노선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죠. 따라서 아마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를 명백한 립서비스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외교 안보에 취약하다는 이미지, 친중 성향에 대한 우려를 덮기 위한 어떤 계산된 메시지일 뿐 실질적인 외교 노선 변화나 철학의 일관성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용이라는 말도 결국 선거용 간판에 불과하며 정권을 잡은 이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 신뢰가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용외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실용외교라는 미사어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동맹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진짜 국익을 위한 전략이라면 그에 맞는 일관성과 외교적 무게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